선입니다. 또 주말이 왔습니다. 이제 4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업일수로는 3일 남았고, 또 5월달은 다 아시다시피 또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가 5월 5일, 6일, 4일부터 연휴죠. 노는 날도 많고. 자, 근데 이제 시장은 이제 그래도 낼 일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장이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상승률이 거의 꼴찌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승률 거의 탑 넘버원에 지금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미장보다도 우리 장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표로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 흐름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갖고 특히 이제 현금률이 많으신 분들은 자신감 있게 갖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이 많이 폭락을 하고 변동성도 크고 또 정치적 불안감, 그다음 뭐 미국의 이제 관세 폭탄이라든지 미시장 폭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물론 아직까지 해결된 건 없습니다. 뭐 하나도 해결된 건 없지만 제가 마켓 이너에 출연했을 때 화요일 방송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좀 더 수익 내기는 좀 수월할 거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제 강의는 저번 주에 제가 단기 매매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어요. 단기 매매 세상에서 제일 쉽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 어떻게 실전에서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손쉽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뭐 이제 매매를 많이 하고 고수분들은 스킬이 어느 정도 잡혔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스킬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단기 매매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번 주에 신대가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가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단기 매매는 저번 주에 제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들어가서 우리가 흐름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흐름이. 그래서 흐름이 좋으면 좀 더 가지고 있는 거고 흐름이 나쁘면 그냥 던지고 나온다. 깔끔하게. 뭐 손절이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단기 매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또 기본적인 부분. 세상에서 제일 쉽다. 자, 일단 매수와 매도의 가격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가 사실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죠?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 아니, 가격이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해요? 특히나 뭐 중장기 투자라면 뭐 수개월, 수년을 들고 가는데 뭐 가격에 연연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 매매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또 뭐 비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손실률이나 수익률 차이가 확 나는데 가격이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할 때 가격을 정하잖아요. 뭐 이제 어떤 A라는 종목을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10,000원이다. 지금 이제 현재가가 10,000원인데 나는 좀 싸게 9,000원에 뭐 잡아야 되겠다. 뭐 당연히 싸게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는 뭐 9,500원에 잡아야 되겠다. 싸게.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는 게 단기 매매의 또 스킬인데 물론 이제 단기 매매는 비싸게 잡아서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 급등한 거를 따라잡아가지고 장중에 10% 급등했어. 그걸 들어가가지고 15%에 올라갔어. 그래서 올라갔는데 15%에 팔고 나오면 이제 5% 수익이 나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인 전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중장기 투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격이 중요한데 왜 가격에 집중하지 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매수를 하다 보면 가격을 정해놓고 이제 뭐 10,000원짜리를 뭐 9,500원, 뭐 9,000원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이제 주문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장중에 이제 저가를 뭐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지만 매번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실전 매매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저도 실전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가격을 매수를 물론 싸게 잡아야 되는데 원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원하는 가격이 다 있는데 그 가격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A라는 종목을 싸게 잡아야 되는데 가격을 어느 정도는 지정을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 종목이 만약에 시세가 며칠 안에 터질 것 같다. 그러면 매수는 사실은 손실이 나더라도 근접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근접. 왜냐하면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접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손실폭이 단기에 잡았는데 손실이 한 20%가 났다. 아니면 30%가 났다. 이건 폭이 너무 크죠. 그죠? 그런데 들어가서 5%가 손실이 나거나 6%가 손실이 나거나 7%가 손실이 나도 괜찮아요. 기다렸는데 급등이 20% 30% 터지면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 근접시키는데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접. 매수는. 그래서 우리가 매수가를 정해서 당연히 단기 매매할 때 정해놓은 가격을 주문을 내고 하지만은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접만 시키면 된다. 내가 들어가서 손실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손실률이 20%나 30%나 40%나 몇십 프로 난다면 모르겠지만 5%, 6%, 7% 정도 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이제 급등이 제대로 터져야 되겠죠.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접을 시켜라. 손실이 조금 발생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잡았는데 수익이 바로 발생하면 들고 가기가 좋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난다면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 흐름이 안 좋으면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며칠 보유를 했는데 흐름이 너무 안 좋다. 그 흐름이라는 거는 손실률에 따라서 정하면 안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 손실 났다, 15% 손실 났다, 20% 손실 났다. 그럼 이제 너무 손실이 크니까 손절매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폭을 잡으면 안 돼요. 특히 개별주들은 중간에 속임수나 흔들기, 트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률을 정해놓고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면은 거의 10번 하면 10번 다 손절매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나갈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놓지 말고 만약에 손절매를 하더라도 손실률로 손절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손실이 만약에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12%가 손실이 났어. 근데 일주일 안에 흐름이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면서 손실이 줄어들어서 한 6%대로 손실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흐름이 괜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손해가 났어도.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 지켜보는데 그게 흐름이 너무 안 나온다.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손절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익이 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목표가가 있죠. 목표가가 있는데 이익이 날 때는 단기 매매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는 급등이 터질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을 잡아서 급등이 터질 때 오전에 매도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오전에 매도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전장이 매기가 제일 집중해요. 오전장이 매기가. 특히나 이제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내에 그 거래량이나 수급들이 제일 많이 붙는 시간대예요.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이제 전업이나 단타를 집중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최근에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도 아마 더 활발할 거야. 아마 데이 트레이딩. 그러면 이제 데이 트레이딩 물량들이 보통 개장하고 나서 10시 30분 정도가 지나잖아요. 1시간 반이죠. 10시 30분 정도가 지나면 물량들이 빠져나가서 이게 흘러내려요. 힘이 약해지는 거야. 왜냐면 데이 트레이딩 그 물량들은 대체로 오버나잇은 안 해요. 당일 포지션 정도가 많아요. 한 90%는 당일날 다 정리를 해요. 당일날 매도. 근데 당일날 정리해더라도 보통 개장하고 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서 그때 이제 수급이 많이 붙을 때 매도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잡은 가격을 매도를 하려면 개장하고 나서 1시간이나 그러면 10시나 늦어도 10시 반 요 안에 매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단기 매매는. 특히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 그리고 이제 매수는
네, 여기서 이제 매수. 예. 매수는 오후장 2시 이후를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아요. 매수는. 물론 이제 오전에 개장하고 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뭐 2시간 사이에서 수급이 붙어가지고 막 더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물론 많이 발생을 하지만, 지수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상승할 때는 매도는 개장하고 나서 9시 때나 10시 때를 활용을 해서 파는 게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고, 매수는 지수가 빠지는 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번 주는 사실 지수가 별로 안 빠졌어요. 목요일 날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한 10몇 포인트 빠지다가 또 끌어올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또 지수도 급등하고. 그러니까 지수가 이번 주에는 뭐 별로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또 많이 빠지는 날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0포인트가 빠졌어. 오전에. 근데 이제 오후 들어서 더 빠져가지고 한 30포인트까지 내려가. 10포인트가 더 빠진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할 때는 오후장에 지수가 더 내려가잖아요. 그럼 종목들이 밀릴 확률이 더 많아져요. 종목들이. 그런데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는 단기 매매 기본은 우리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 아니라 단기 매매는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 그럼 싸게 잡으려면 아무래도 2시 이후에 되면 종목들이 더 많이 밀린단 말이에요. 지수 하락 시에는 당연히 더 많이 밀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2시 이후에 타이밍을 잡는 거죠. 예? 그럴 때. 그래서 매수는 오히려 2시 이후. 그리고 지수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상승, 오늘도 지수가 상승했지만은 상승할 때, 예? 마찬가지로 종목이 올라가다가 밀리잖아요. 예? 밀리잖아요. 그러면 2시 이후로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예. 왜냐하면 종목이 쫙 올라가다가 차익 물량들 때문에 쫙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시 넘어서는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오전에 빠져나가고, 상승 탄력도가 둔화되니까 또, 예,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매수도 오히려, 예, 2시 이후, 예? 2시 이후에 타이밍을 잡는 게, 예, 더 효율적으로 싸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이거 얘기는 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활용을 할 때는 오전 개장하고 나서 9시부터 10시 때에 그때 수급이 붙을 때 그때 매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매수는 오히려 2시가 넘어가서 상승 탄력들이 둔화되고 그럴 때 싸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수가 만약에 오전에 내려가면 오후에 밀리는 폭이 더 커진다. 그러면 종목도 같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더 싸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예? 그래서 제가 물론 매수할 때는 당연히 가격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뭐 10,000원이라든지 뭐 아까 그 9,000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매수는 오후장 2시 이후에 많이 활용을 하고, 매도는 개장하고 나서 1시간, 예? 안에서 1시간 반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해라.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맥락을 이렇게 잡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싸게 잡고 또 가격이 조금 덜 맞더라도 근접을 시키는데 조금 더,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이런 포인트를, 예, 잡으시면은, 예, 훨씬 수월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예,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호가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호가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15가가 기본이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 여기가 매도 호가고, 여기가 이제 매수 호가. 10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10개가. 15가가. 그죠? 매수 호가, 매도 호가. 물론 이거 이후에 여기에도 이제 호가, 안 보이는 쪽에서도 호가가 더 많이 있는데, 일단은 보여지는 호가는 10개, 15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얇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도는 잔량이 많이 쌓여 있고, 예? 많이 쌓여 있고, 요 매수에도 잔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이제, 매도 잔량도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있고, 매수 잔량도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있고,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대형주들이 매도도 많이 쌓여 있고요. 여기 매수도 많이 쌓여 있어요, 대형주들이. 근데 이제 개별주는 좀 다르죠. 개별주도 물론 매도가 많이 쌓여 있고 매수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건 단기예요. 단기에 세게 터지는 확률이 높은 거는 매수 호가가 얇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까 9,000원대, 예, 그래서 9,000 뭐 10원 이렇게
뭐 9,020원 이렇게 했는데 15가가 있잖아요. 근데 수량이 이제 수량이잖아요. 수량이 뭐 100주밖에 안 돼 있어. 한호가에 100주.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몇천 주 한호가에 몇천 주 되는 것도 있고 몇만 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얇게 되는 게 있어요. 뭐 몇백 주 단위로 한호가에. 그러면 매수가 되게 사실 호가 창을 보면 되게 얇아요. 얇다는 건 두텁지가 않다는 거죠. 잔량이 많이 안 쌓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매도 잔량을 잡아가는 게 단기에는 세게 터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왜 얇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세력이나 주포라고 하잖아요. 세력이 개입을 하면 개인들한테 싸게 물량을 그러니까 개인들이 잡긴 잡지만 개인들이 쉽게 말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못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게 터져요. 특히나 이제 수급이 붙을 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물량을 싸게 못 잡게. 그러니까 호가가 얇은 것들은 잡긴 잡을 수 있는데 매수의 대놔도 호가가 100주, 뭐 200주, 뭐 300주, 뭐 아니면 50주 이렇게 되는 한호가 이렇게 되면 많은 물량이 잡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서 매도 호가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호가창을 보면 단기에 호가가 이거 매수 호가가 되게 얇네. 호가 자체가 되게 얇네. 잡기가 불편하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단기에 세게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매수 호가가 두터운 거 있잖아요. 뭐 아까 뭐 9,000원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5,000주 대놨다. 한호가에. 뭐 9,010원에 뭐 10,000주 대놨다. 이러면 매수 호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잘 안 올라가요. 오히려. 단기에는 잘 안 올라가요. 물론 뭐 중장기는 다르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단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단기 포인트는 호가가 얇은 것들이 세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야 개인들이 싸게 물량을 많이 못 잡잖아요. 응? 싸게 그러면 매도를 잡아야지 결국. 매도에 물량이 많이 쌓여서 매도를 잡으면 물량을 많이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매도를 많이 잡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가는. 근데 밑에다만 잔뜩 수량을 대놓으면 주가가 잘 안 갑니다. 단기에는 잘 안 가요. 그래서 호가가 얇은 거를 여러분들이 주시하셔야 돼요. 단기 매매할 때. 자, 그 다음 이제 개장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9시 개장하고 나서, 단기 매매는 9시 딱 개장하면 거기서 이제 개장하고 나서 막 거래가 붙고 막 수급이 붙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보통 9시부터 해서 9시 30분 사이, 10시 안짝에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판가름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급등한 거는 거의 개장하고 나서 1시간 안에 한 80%가 나옵니다. 거의 한 70, 80%. 근데 이제 9시에서 9시 30분 안에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급등할 확률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개장하고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100만 주가 딱 나왔다. 그럼 수급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딱 30분 안에 거래량이 100만 주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5% 이상이 튀어나갔어. 30분도 안 됐는데 9시 개장한 지 예를 들어서 9시 한 10분밖에 안 됐어. 근데 거래량이 100만 주 10분 안에 100만 주가 나왔어. 근데 5%가 올라왔어. 근데 벌써 100만 주가 이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한 15%가 올라가고 20%가 올라가면 차익을 그다음부터 밀리는데 5%밖에 안 올라갔어. 5% 올라갔는데 100만 주 이상이 벌써 개장하고 나서 한 10분 만에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이건 확 터져요. 오전에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종목들이 오전에는 세게 붙을 확률이 그만큼 확실히가 높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폭발적인 시세를 내준 종목이 1등급 종목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1등급 대장주 매매 포인트를 많이 잡아서 단기 매매를 하거든요. 1등급 대장주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제일 세게 터진 종목이에요. 세게 터지는데 특히나 이제 막 상한가를 쳤다든지 뭐 가장 센 게 사실 상한가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상한가 종목들이 상한가를 한 방이나 두 방 이상 나오기 힘들어요. 상한가 나와도 다음날 고점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연속 상한가가 3연속 이상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사실 이달에도 몇 개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센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상한가 나온 것들. 예? 그래서 폭발적인 시세를 내준 종목들이 이제 1등급 종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밑바닥에서 선점을 하면 고수익이 터지겠지만은 밑바닥에 선점 못했더라도 요게 이제 고점을 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종목 매매는 요게 고점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푹 나간단 말이에요. 고점 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상한가를 치면서 폭등 시세를 낸 종목들, 특히 뭐 100% 이상을 냈거나 아니면 200% 이상 냈다. 그럼 고점 치면 보통
못해도 고점 친 고점에서 30%에서 50% 이상 빠져요. 고점 대비해서예요. 하루에 30% 빠지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그 정도는 무조건 빠집니다. 대시를 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빠지면 그때 이제 공략 포인트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낙폭이 크기 때문에 1등급 종목들은 한번 반등을 세게 준단 말이야. 2차 파동을 주는, 2차 파동. 물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파동들이 나와. 그래서 단기 매매는 1등급 종목들이 사실은 매매 포인트가 고수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2주 차인데 이제 실시간 그 무료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제가 이제 오전에 실시간 라이브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1등급 종목들을 지금 많이 공략을 해서 제가 고수익을 지금 굉장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진행을 했고 또 다음 주에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따 이제 고지 나가는데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거는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니까 잘 보시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1등급 대장주들. 이번 주에 1등급 대장주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지건설. 이게 거의 1500% 났을 거예요. 이재명 테마죠. 이재명 테마. 그 다음 4x4, 퓨리오사 관련된 테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4x4도 이제 퓨리오사하고 이제 그 공동으로 픽셀 관련 고화질 솔루션이라든지 이거를 해외 시장 지금 진출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재명 정책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거예요. AI 정책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사실 이재명 정책이나 테마에 엮인 것들이 가장 폭발력이 크죠. 그 다음 이제 계룡건설. 마찬가지로 세종시. 해경수도 이전. 계룡건설이 이제 대전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탈플라스틱, 이번 주에 탈플라스틱 얘기했어요. 플라스틱을 이제, 탈피한다. 근데 당장 플라스틱을 안 사용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탈 정책. 그리고 이제 탄소 포집. 그러니까 이번 주에 또 신재생도 좀 움직였어요. 근데 제일 센 거는 36문사연이 오늘까지 아마 4연속 상한가 나왔을 거예요. 예, 4연속 상한가. 그래서 에너지 정책에서는 바이오 스마트가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이번 주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상한가 나오고 이틀 급등하다가 그냥 한번 폭락했는데 오늘도 조금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1등급 대장주들은 상지건설, 그 다음 4x4. 4x4도 고점 나왔죠. 그리고 폭락했죠. 그 다음 이제 계룡건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 치고 폭락했죠. 그 다음 탈플라스틱 360물산은 오늘까지 4연속 상한가니까 아직 고점이 안 나왔어요. 근데 바이오 스마트는 조정이 한번 거치고 나서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선점은 못 했는데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쉽게 말해서 폭락할 때 또 노리는 거예요. 예? 이제 이번 주에 폭락할 때 단타 나온 것들이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예, 이따가 얘기할 건데 4x4도 고점 쳤고 계룡도 고점 쳤고 근데 저기 삼룡은 이제 좀 조만간 이제 고점 나오면 또 폭락하겠죠. 그죠? 그다음 바이오 스마트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제일 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부분들 제가 단기 매매에 대한 포인트 저번 주에 이어서 단기 매매가 쉬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쉬운 부분을 얘기해 드렸는데 요거 잘 참고하셔서 실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시청하시면 아마 그런 것들 좀 자세하게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고 고지 보고 그리고 다시 또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해보겠습니다. 매매 그 포인트들을 잡은 것들이 그냥 합산 차익만 한 156%가 났어요. 156%가. 지금 유튜브 영상에도 남아 있고 이데리온 유튜브에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매매 그 스킬 잡은 것들, 매매 포인트 잡은 것들이. 그다음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도 남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실시간에서 매매 포인트 잡고 또 1등급 대장주들 매매하는 것들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또 리딩도 해드리고 포인트 잡는 것들을 실시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막 나가죠? 지금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전에 진행을 합니다. 오전에 8시 40분부터 동시효과부터 오전 12시 전까지 진행하니까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1등급 대장주 얘기했고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 대장주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시장에서 제일 세게 터진 종목이에요. 제일 세게 급등이 터진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등급을 나눈 거예요. 1등급이 뭐고 2등급이 뭐고 3등급이 뭐냐면 1등급은 상한가 치고 막 초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크게 시세가 났기 때문에 1등급이라고 하고 2등급은 1등급보다는 탄력도가 좀 약하긴 한데 이것도 수익을 잘 낼 수 있어요. 근데 1등급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고 2등급은 조금 변동성이 좀 덜해요. 1등급보다는. 물론 이것도 조정이 좀 들어올 때는 더 세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얘보다는 좀 덜해요. 근데 이제 폭발력은 확실히 1등급이 더 세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2등급들, 그러니까 등급이 1등급보다는 조금 덜 세지만은 타임 잡기 쉬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략하기가 참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패턴들 보시면은 지금 제가 요거는 실제로 매수 리딩을 해드렸던 자리예요. 리딩을 해드렸던 자리고 이런 자리에서. 근데 이제 한 20몇 프로가 급등했죠. 근데 이제 저점이 이렇게 보면 화살표 자리가 저점이 나왔잖아요. 보통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저점이 2번, 3번 이상 나오면 그 다음부터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그걸 깨지 않으면 그게 저점 포인트가 쉽게 돼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제 단기 매매 할 때 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나 이렇게 양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걸 따라 붙으면은 단가가 높게 돼요. 물론 중기로는 지금 크게 손실이 나진 않았지만 그러면 고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수익을 내려면 겁을 내지 말고 이렇게 떨어질 때 음봉으로 크게 떨어질 때 타이밍 잡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막 수직으로 상한가 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노리면 돼요. 이런 자리들. 이것도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했어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벌써 2주 됐어요. 2주. 2주 전에 그때가 그 시장이 많이 빠질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9%인가 빠졌나? 이게 여기서 매수했으면 바로 수익이 났죠. 바로 한 15%, 20% 단기에 바로 수익이 나죠. 이번 주도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포인트 잡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양봉이 이렇게 2개, 3개 출현할 때 매수하지 말고 음봉이 2개, 3개 출현하면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게 2등급이에요. 그래서 2등급은 초보자분들이 공략하기 쉬운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들을 보시면은 저점이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넓게 보세요. 저점이 여기서 형성되고 나서는 저점이 저기 1번 지점이나 2번 지점을 깨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조정이 이 2번, 3번 지점까지 다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급등했죠. 이 종목이 뭐냐면, 종목명을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게 모티브 링크예요. 모티브 링크. 이번 주에 한번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봉 타점을 잡기가 그렇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음봉이 3개 이상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 8%, 9% 급락했잖아요. 바로 급등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모티브 링크는 현대 쪽에 지금 수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국에 지금 사실 뭐 관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제 자동차는 우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지금 30조 넘게 지금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는데 그럼에도 이제 관세를 지금 부과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제 유예되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현대차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개선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1등급은 아니지만 초보자분들이 매매 포인트 잡기는 좋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1등급도 해야 돼요. 1등급도 해야 되는데 1등급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이런 2등급들 이런 것들을 선호해서 잡으셔도 충분히 고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잡기 되게 쉽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봉 2개, 3개를 보지 말고 차라리 음봉 2개, 3개 떨어지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음봉 떨어지면 음봉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조정이 좀 나올 때 조정이 세게 나올 때 이런 자리들이 조정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겁내지 마시고 음봉 시에 매수하는 전략 이건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죠.
자, 이것도 이제 진입을 여기서 시켰는데요. 이때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저점이 나왔잖아요. 저점이 나왔고 여기 장대 양봉인데 이런 장대 양봉에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안 날아가요. 예? 그래서 다시 뺐잖아요. 다시 뺐잖아요. 그 음봉 여기서 보면 이제 3개 나오고 나서 조금 눌렀다가 또 나왔죠. 5% 빠졌는데 여기서 또 팍 튀어나갔죠. 그래서 27%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없어요. 예, 거래량이 없다는 건 거래가 되게 죽었어요. 저쪽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실렸는데. 근데 이런 거는 저희 지금 저점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상한가를 치고 막 이렇게 날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등급이에요, 이런 게. 왜냐면 지금 저점이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됐고 매매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냥 음봉에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음봉에서. 음봉에서. 이거 이제 지금 종목명이 안 적혀 있죠? 이것도 종목명을 알려드릴게요. 무슨 종목이냐면 블랙, 야크, INC.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 진입해서 여기서 일단 차익을 실현을 했어요. 예, 차익 실현을 했어요. 차익 실현 시켰는데 실시간 리딩에서 또 다 해드렸는데 지금은 잘 안 가죠. 근데 지금 이거 다시 또 들어가도 돼요. 다음 주에 봐서 이게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다시 들어가도 돼요, 이거 지금. 왜 저기 1번 지점이 2번 지점을 깨고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번 지점, 2번 지점을 깨면 이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봐서는 거래량이 좀 적지만은 그냥 지금 또 매수해도 돼요. 이게 쉬워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지금 변동성도 크지 않고. 예? 그리고 파동이 여기서 한번 줬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저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누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 또 한번 예, 파동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1등급은 아니에요. 예. 1등급은 아니고 2등급.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2등급들을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공략하면 매매하기 쉽습니다. 예. 특히 음봉에서 그냥 타점 잡고 단타 안 치고 가지고 있어도 돼요. 예? 단타 안 치고 가지고 가도 돼요. 예, 저게 종목명 얘기했죠. 뭐 한 1, 2주 정도 예, 지켜보세요. 예. 차익 실현은 뭐 리딩을 해서 다 했지만은 예. 자, 그다음 이제 다음 종목 보자고요. 자, 요것도 이제 매수 진영을 여기서 시켰고 여기 27% 급등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익을 했어요. 차익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가 이제 저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여기 빠질 때 여기서 또 진입 리딩을 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실시간 예,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진입을 시켰어요. 요때. 그리고 9%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조정받고 나서 또 올라갔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건 1등급은 아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쉬워요. 이것도. 왜냐면 이제 저점이 다 나왔잖아요. 눈에 보이는 저점들이 다 있죠. 그죠? 뭐 이런 자리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저점이에요.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런 데서 빠지면 이제 들어가서, 뭐 차익을 해도 되고 아직은 더 끌고 가도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실시간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저번 주에 이제 매수해라. 그래서 또 수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뭐냐면 이것도 종목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서울 보증보험이에요. 이게 뭐 상치고 날아가지 않았잖아요. 뭐 초반에는 좀 급등을 했지만은 지금 뭐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이렇게 조정받고 또 여기서 이제 한번 튀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막 수직 급등하면서 막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조정시에 담으면 돼요, 그냥. 조정시에 담아 놓으면 아직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오면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음봉이 여기서 있잖아요. 이렇게 3개. 음봉이 이렇게 3개. 보통 이거는 이제 음봉이 한 3개 정도 발생하면 조정이 좀 큰 편이에요. 그럴 때 담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음봉이 한 3개 정도 발생하면 그럴 때 담아두고 이거 중기로 가져가도 됩니다. 특히나 이게 연기금들이 지금 연기금이 많이 지금 담고 있어요. 이달에 연금이 많이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등급은 아니지만은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쉽고 변동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기 타이밍 잡기는 쉬워요. 근데 이제 1등급은 변동성이 커요. 근데 고수익이 좀 빨리빨리 발생을 하죠. 그래서 1등급 종목들은 어떻게 또 타이밍을 잡느냐. 예? 그거는 또 제가 차트 이제 HTS를 띄워놓고 또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고지 보고 잠시 후에 이제 1등급 종목들 타이밍 잡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제 1등급들을 제가 단기 매매 포인트를 잡은 것들. 저번 주부터 해서, 그러니까 저번 주가 4월 14일인가요? 14일인가? 예,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예, 지금 오늘 4월 24일인가요? 예. 2주 동안 지금 매매 포인트를 잡은 것들 중에서 이제 1등급 종목들, 또 수익낸 것들,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상지건설이죠. 아까 얘기했죠. 이달에 뭐, 제일 크게 났죠. 예. 이달에 이거보다 크게 간 종목은 없고요. 그리고 상한가가 아시다시피 10방이 나왔어요. 예. 10연속 상한가. 이게 이제 10연속 상한가는 기록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꽤 오래됐는데 뭐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있어요. 본주가 아니라 본주는 대형주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10연속 상한가 칠 리는 없고 우선주는 이제 거래량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우선주들은 사실 매매 대상은 아닌데 이제 우선주는 배당에 좀 유리하죠.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그때 이제 10연속 상한가가 쳤었어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10연속 상한가는 진짜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진짜로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그 정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게 발생이 됐죠. 이번에 상지건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밑에서 잡았으면 뭐 지금 뭐 한 1,400%, 1,500% 이상 났을 거야 아마. 근데 뭐 바닥에서 잡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매매 포인트 잡는 거예요. 지금 고점 쳤잖아요.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틀째 폭락하면서 여기서 25%가 폭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라이브에서 10% 이상 넘어가서 그때 15% 이상 급락을 할 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10%가 난 거예요. 사실 현실이. 근데 괜찮다 그랬어요. 다음날 24%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팔았어요. 오전에 분명히 24%가 급등할 때 실시간 라이브에서 리딩을 했습니다. 실시간 무료 라이브에서. 무료 라이브에서. 그러면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화요일날 오전에 차익을 하고 또 마이너스로 이게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또 잡으라 그랬어요. 또 매수해라. 근데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또 20%가 또 올라갔어요. 20%가. 그러니까 이틀 동안 단기 차익을 20% 이상 하고 나서 또 폭락할 때 잡아서 또 20%에서 두 번 매매를 했습니다. 두 번. 그럼 40%가 합산 수익이 40%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선택을 했냐면, 뭐 상지건설이 뭐 기업명이 볼 게 없죠. 그런데 워낙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고점 폭락을 시켰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실으면서 상한가를 만든 것들은 물량 정지를 한 번에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 번씩 시키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급등을 한 번.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등할 때, 오전에 급등할 때는 팔아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장하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급등하잖아. 그럼 그때 팔고 나오는 거야. 근데 오후에 쫙 밀렸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5% 급락했어. 아니면 20% 급락했어. 그럼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다음날 이제 오전에 급등하잖아. 그럼 팔고 또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유상증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상이 이제 5월 달에 청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23일인가 상장이. 근데 이제 그 유상증자 그 가격을 이제 할인가를 22,850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면 사실은 유상증자 가격하고 비슷했는데 지금 만약에 더 빠진다면 뭐 예를 들어 한 2,000원 빠지면 그럼 유상증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빠지더라도 한 번은 또 파동을 또 줘요. 응? 왜냐면 이제 2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뭐 지금 이제 21선이 여기죠. 2만원대인데 이것까지 깨고 내려가면 유상증자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지금 22,850원인데 지금도 사실 매력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띄우면은 예를 들어서 뭐 35,000원, 4만원까지 다시 뭐 파동을 준다면 그 유상증자 가격 매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이렇게 크게 가기는 좀 어렵지만 폭락하면 분명히 끌어올릴 거예요. 폭락하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오후에 폭락할 때 들어가서 오전에 개장하면 단타를 치고 급등할 때 이제 오전에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장하고 나서 1시간 안에 차익을 하는 게 좋겠죠.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걸 가지고 20%를 두 번을 리딩을 해서 차익을 두 번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또 들어가라고 했어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장중에 살짝 아침에 4.8% 빠졌다가 살짝 6%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전 살짝 올라갔어요. 6%.
그러니까 오전에 팔고 오후에 급락하면 잡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단기로 또 공략을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전에 급등할 때는 매수하면 안 돼요. 급등할 때 따라잡으시면 안 됩니다. 폭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진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단기로 또 다음 주에 한번 상지는 또 노려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상지건설을 두 번을 폭락할 때 진입해서 오전에 차익을 실시간 라이브에서 또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지글로벌 여기서 마이너스 8%대 이제 진입을 해서 여기 상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한가에 여기 매도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저번 주죠, 이거는. 이게 저번 주에 실시간 라이브, 무료 라이브에서, 방송에서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급락할 때 잡아서 여기서 차익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그저께 이제 화요일 날 급락할 때 들어갔는데, 수요일 날 10%가 빠졌어요. 그런데 어제 오전에 12%가 급등하다가 밀렸어요. 어제 오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10% 급락할 때 매수를 했으면 어제 오전에 12% 급등을 했으니까 그때 파는 거죠. 차익을 하고. 차익을 하고, 그리고 오늘도 빠졌죠. 오늘은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상한가 차익을 했어요. 급락할 때 들어가서. 근데 이번 주에 또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 왜냐면 이제 얘도 이제 이재명 테마잖아요. 예? 근데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5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1등급이에요, 1등급. 그래서 변동성이 커요. 이제 장중에 빠지면 보통 하루에 심하면 10%, 15% 이상도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은 그 정도 안 빠지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서 또 재진입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잘 보세요. 또 한 번 파동이 또 남아있어요. 또 한 번. 물론 이제 급등 파동 나올 때 이제 또 팔고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 재진입을 한 번 또 시켰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에서 진행을 또 현지글로벌을 저번 주에 차익하고 이번 주에 또 한 번 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요거는 지금 수익이 났다가 카티스, 여기서 급등이 점상한가 나왔죠. 여기 고점 쳤죠. 쭉 나왔죠. 그래서 여기 급락할 때 또 실시간 라이브에서요. 실시간 무료 라이브에서 일주일 전에 진입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16%가 급등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익을 좀 했어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또 빠졌어요. 근데 이번 주에 빠지더라도 이제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요거 또 한 번 파동이 또 남아요. 왜냐면 이게 점상한가가 이렇게 3방 나오고 무너졌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물량들이 털렸지만은, 근데 이제 N자 파동이 여기서 어느 정도 안성됐죠. 이것도 1등급이잖아요. 예? 상한가가 3방이나 나왔는데, 그것도 점상으로. 그래서 이번 주는 센 파동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지지가 되면 한 번 또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진입을 한 번 시켰는데, 요거는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다음날 급등이 나올 때 차익을 안 하고 이제 요번 주까지는 좀 보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진입 포지션을 잘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래가 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1선을 이탈을 안 하면 여기서 눌림 받고 한 번은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차익 물량들이 터지긴 했어요. 터지긴 했는데 완전히 다 털고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조금 거래가 늘었죠. 여기 16% 급등할 때. 그래서 물량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파동이 나오면 지금 3,500원, 600원대 정도, 그리고 많이 나오면 4,000원 정도 파동 남아있으니까 요거는 이번 주에 이제 만약에 진입을 못하고 다음 주에 흐름 봐서 다음 주에 신규 포지션으로 한번 진입을 해도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등급 종목이에요. 예? 상한가, 연속 상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전에 한번 들어가서 단기에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를 해드렸다. 요 폭락할 때 실시간 무료 라이브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을 했던 종목 몇 개를 얘기를 해드렸고, 예,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방금 얘기했던 1등급 종목들을 예, 실시간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1등급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타이밍이나 가격 이렇게 선정하면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까 이제 2등급들은 사실 쉬워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단타 안 치고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되거든요. 근데 1등급들은 단기에 오전에 급등하면 이제 팔고 또 급락할 때 잡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리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8시 40분 이제 동시효과, 우리가 8시 40분부터 개장, 요때 이제 동시효과 이제 들어오잖아요. 요때부터 해서
예? 제가 오전에 이제 실시간 무료 라이브를 진행을 할 거니까 다음 주에도 참여하셔서 제가 1등급 종목들을 어떻게 리딩을 하고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면서 수익을 내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고지 보셨죠?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 포털에서 이데일리 TV, 포털에서 이데일리 TV를 치시거나 이데일리 온 아니면 이데일리 온 유튜브가 또 있어요. 예? 지금 얘기한 거 아까 얘기한 것들 제가 실시간 라이브에서 잡은 그 포인트 잡은 것들이 사실은 이데일리 온 유튜브에도 그대로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선상 대표가 얘기한 거 그런 것들이 진짜인가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데일리 온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가 포인트 잡은 거 실시간에 그게 다 차익하고 막 그거 리딩했던 게 그대로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들 하시고요. 다음 주도 말씀드렸듯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8시 40분부터 오전에 엽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오늘 1등급 또 매매 포인트, 그 다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단기 매매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들 되시고 또 다음 주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